예, 다른 분들 예, 저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위원장님. 오늘 주제가 구성하고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한하고 책임에서 계속 논쟁을 벌이시니까 도대체 뭐 앞으로 뭘 좀 하자라는 건지 지나간 거를 계속 따지라는 건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한테 고난을 주시고 책임을 따르게 했습니다. 우리도 충분한 고난과 충분한 책임은 따라야, 각 동에 보면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원주민이 하시면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원주민들로 포섭이 됩니다. 그리고 상가 번영회 쪽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부 상가하시는 분들이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한 70대 20, 30, 80대 20 이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구성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장님을 뭐 저기 하는 건 아닌데, 동장들이 지금 권한이 굉장히 커요. 이 각 예하 단체, 저희가 우리 곡선동에 행복 밥차 운영을 갖고 갔어요. 근데 동 직원들이 연락을 해서 어르신들을 모시는 게 힘들다고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구르다고 연락을 해서 그걸 없앴습니다. 이게 동장의 권한이에요. 단체장 알기를 뭐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수원시청 37년간 공무원 하셨어요. 그래갖고 아버님이 대를 이어서 저까지 통당 일을 본 적이 있어요. 대를 이어서 우리 집안에서. 전 그래도 굉장히 사명감도 갖고 있고 동에 대한 저기를 했는데, 동장님들이 굉장히 권한이 커요 지금.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로 동장의 권한이 일부 이관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통장님들을 구성, 또 기타 단체장님들은 어떤 당연직으로 해서 그 위원회가 이루어져야만 뭐 여러 가지 안이 뭐 동네 주제 뭐 발전을 위해서 나올 안들이 많이 골고루 나와서 그런 분들이 하시기 위해서는 충분히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된다고 좀 그걸 뭐 강하게 동에서 주장하는 사람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오늘 주제를 구성하고 권한하고 좀 이렇게 거기에 사이클을 맞춰서 대화를 해주셨으면 이 토론이 좀 발전될 것 같은데, 자꾸 뭐 권한 책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네네. 예, 저의 진행 미숙입니다. 예, 연 위원장님 말씀은 동장의 권한 일부를 자치회로 넘기는 그런 방식이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통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김광훈 회장께서 이쪽을 자꾸 돌아보셔서 마이크를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요. 지금 수원시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이번에 다시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세요? 이걸 묻고 싶어요.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가 바뀐 내용도 그렇고 기존의 조례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구성도 뭐 새로운 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공개 모집 90%에 동장 추천 40% 이렇게 가지만, 기존의 시범동 같은 경우는 행궁동도 그렇고 뭐 다른 동도 그렇겠지만 지금까지 시범동을 계속 전 정부 때부터 계속 했는데 한 번도 공개 모집을 한 적이 없거든요. 처음에도 공개 모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좀 시간이 없고 급하다는 이유로 그냥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데 기존 동은 기존 위원들을 그대로 승계를 하고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만 공개 추첨으로, 공개 모집 공개 추첨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별로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쭉 얘기했듯이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도 풀어주거나 이런 게 없이 기존의 주민세 환원 사업은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집어넣긴 했는데 그 외에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뭐 시범 사업을 하고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은 기대감을 갖고 뭔가 참여를 해서
지금 이렇게 바뀌니까 여기서 뭔가 해봐야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실패한 거죠 지금 시범사업은.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뭐 다른 그 토론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뭐 수원시에 있는 동보장협의체나 아니면 참여예산이라든가 마을 만들기라든가 이런 주체들도 많은데 그 주체들조차 마을에서 이 주민자치회가 바뀌는데 참여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는 이게 뭐 기존에 갖고 있던 주민자치회 카르텔을 깬 것도 아니고 뭔가 기대감도 없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부터 이 기대감을 줄까라는 거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구성에서 기존의 카르텔을 깨고 뭔가 새로운 그 주민자치회를 새로운 걸 구성한다는 이런 뭔가 가능성이나 아니면 분위기를 줘야 되는데 사실 그거에 많이 실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 보면은 기존의 위원들이 거의 다 그대로 있고 몇 명 이렇게 공개 모집해서 그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이런 걸 보면은 사실 기대감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할지 구성을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동장 추천 40%를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동보장협의체나 아니면 참여예산이라든가 말 만들기 주체를 동장 그 추천 TO에서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개 모집은 그 외에 지금까지 배제됐던 소외됐던 주민들에게 좀 열어놓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주변에서도 뭔가 바뀌고 이런 걸 인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권한인데 기존에 있는 권한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으면은 기존에 하는 게 뻔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열심히 활동은 했지만 권한이 없다 보니까 계속 행정 들러리나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보여지는 건데 그러면 권한을 줘서 그런 부분을 바꿔야 되는데 이 권한에 대한 별로 언급 없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기존에 그렇게 내가 저기 들어가서 행정 들러리를 할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행궁동에도 이번에 주민자치회로 또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네에 같이 모여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같이 들어가자 그랬더니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어르신들 있고 아니면 행정에 꽉 매여있는 저기 들어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주민세 환원 분이나 아니면은 참여예산에서 또 이제 그 지역회의나 동지역회나 이렇게 할당을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한다던가 지금 보면 마을 계획이나 주민총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방식이나 이런 건 안 나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지역 조례를 타 지역 조례를 보면은 주민총회에 주민들 뭐 200명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주민의 몇 프로 이상 뭐 이런 조항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민총회를 하도록 하니까 전 그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해봐야 알겠지만 또 은근슬쩍 이렇게 동원해서 적당히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이렇게 모아서 그냥 적당히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고민이 보여지니까 뭔가 새로운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권한을 줄까 이런 고민이 계속 되는 거고요. 뭐 아까도 권한 얘기했지만 사실 권한은 선거에 이렇게 선거 제도랑 비교해 보면은 생각이 바뀌는 게 뭐냐면 권한은 원래 주민들한테 있는 거잖아요. 시민한테 있는 권한을 다시 돌려주는 건데 선거를 보면은 뭐 우리 투표하는 시민들이 잘 인식을 못하고 아니면은 어디 찍을지 모르고 잘 구분을 못한다고 투표권을 뺏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안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더 이제 알리려고 하지. 마찬가지로 시민들한테 권한을 돌려주는 거는 일단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거를 잘 못하고 우려가 있으면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지원 방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권한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지 뭐 권한을 줬다 뺏었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선거제도나 기존에 우리가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나를 보면 명확한데 되게 없는 권한을 이제 주는데 줄까 말까 망설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서는 사실 주민자치회가 실제로 권한을 갖기 어려운 거죠. 항상 우려도 있고 뭐 교육도 갖춰져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행정적인 지원은 그런 권한을 어떻게 주는데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교육 시스템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이런 걸 잘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제도인데 사실 제도적으로 그런 걸 오히려 더 막는 식으로라고 제한하는 식으로 가서는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주민자치회 이 조례도 보면은 뭔가 이 전면적인 권한을 준다는 상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뭐 별반 다를 바 없이 이렇게 그냥 형식적인 시범 실시로 가기 때문에 되게 좀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계속 얘기했듯이 권한이나 아니면 구성에 있어서 좀 다양성이나 새롭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상상력을 갖고 고민을 하면 더 폭넓게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민들의 기대감이 없다는 건 지금 현실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까가 구성의 방식과 권한의 문제로 이렇게 쟁점화돼서 지금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박에 높일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개정 조례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문제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조례 입법을 담당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조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통 이 조례를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보다 집행부 조례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그 주민자치회 조례도 의원 입법 발의한 것이 아니라 그 집행부에서 올라왔던 발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토론 속에서 나왔던 그 조례안 이 얘기들을 검토해서 의원들하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많은 분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을 조례안을 가지고 한번 토론해서 저희들이 그 안으로 가서 의원 입법 발의하는 안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보통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는 거는 이 뜻은 아시죠? 네, 농담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 예, 반영해 주실 거로 믿습니다. 네. 제가 구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류 3동에 삽니다. 세류 3동에 살고 수원에서 이제 그 좋은 마을 만들기 협의회라는 것을 제일 처음 공식적으로 발족시킨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뭐 통장님, 뭐 예를 들어 뭐 통신회장, 주민자치위원장, 그 토박이 뭐 모임인 그 버든의 연합회장,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구성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가장 먼저 그 좀 반기를 들었던 데가 주민자치위원회였던 것 같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뭐 혹시 정치하려고 하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위원회를 조직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꾸 주민의 그 주목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떠한 주민들이 모여 있는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건강성이 담보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김광원 회장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경기도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모두가 행복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모두라는 것 속에는 사회 구성원 각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 그룹이 다 들어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뭐 복지협의회가 됐든 다 들어와야 됩니다. 한 명씩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우리의 새로운 이웃인 이주 여성 가정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자들을 배려해서 위원회를 조직한다면 일단은 그 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은 주민 전체의 이야기를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충실하게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성이 된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뭐 제가 일일이 언급은 안 해도 뭐 마을의 노인 회장님도 들어오셔야 될 거고 뭐 이런 거겠죠. 청소년 대표도 들어와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들어와야 저는 그 주민자치회가 좀 건강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이제 그 권한과 관련돼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생산을 위한 도구도 될 수 있고 파괴를 위한 무기도 될 수 있는 것이 뭐 예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에서 우리가 뭐 씨앗 단계니 새싹 단계니 해서 예산의 규모를 좀 달리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예산에 대한 권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권한이라는 게 예산 집행권만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실 행정에서 주민 선명회를 한다고 하지만 요식행위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하게 그 행정에서의 계획들을 주민들에게 검토를 받고 주민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는 지역의 계획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또 권한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떤 분면에 예산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직접 행정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권한은 없을지 몰라도 주민으로서의 권위는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갖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만을 갖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권위를 올바로 세워낼 것인가 라는 것에서 좀 주민자치회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은 예산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수원시가 지금도 이제 제 살고 있는 동네는 좀 낙후된 지역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재개발을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이게 누가 원해서 재개발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진짜 온전하게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 계획 속에서 주민들이 따라가야 되고 주민들이 4분 5열되는 이런 방식의 재개발은 정말 지향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 구성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그 구성에 대한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갖고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되는 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 정연한 목소리로 편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정 현실에 대한 이야기하고 제도가 지향하는 목표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막 뒤섞여갖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좋은 게 좋은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도가 목표라는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는 지금 현실에 발을 딛기 있기 때문에 이 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이 과도기 과정을 거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마을 만들기 마치스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잘 안 됐어요. 우리랑 똑같이 공모사업 중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게 아니고 사업보다는 정말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중심으로 해보자라는 계획을 냈어요. 근데 그게 경험이 없잖아요. 지역 주민들도 경험이 없고 운영하는 공무원들도 경험이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짜고 쳤습니다. 좀 될성 싶은데 마을에 가서 그분들한테 이번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주민들이 얼마만큼 많이 나와서 참여하고 사업상 이런 거 한 개도 안 본다. 그리고 잘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든 춤을 추든 같이 와서 이렇게 새를 보여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몰래 드러나면 또 큰일 나요 이게. 그래서 몇몇 군데 와갖고 하면서 어떤 데는 옷까지 맞춰 와서 막 춤추고 노래해요. 무슨 학예장에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가 아니고 거의 그렇게 돼서 심사위원들도 뽑을 때 전문성이 보여지는 것들은 일부러 다 떨어뜨렸어요.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은 저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주민자치회 이야기들이 지금 혼재되는 게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주민자치회가 지금은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있는 부분들이 문제는 많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은 저는 믿습니다. 정말 동네를 위해서 자기 돈과 시간과 노력들을 아낌없이 뿌려온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 대한 거를 분명히 우리는 인정해줘야죠.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점이 그럼 언제까지 계속 어떤 개인의 희생과 봉사와 그 다음에 재력과 이런 거에 기반해서 이게 주민자치회를 움직일 건가는 아니라는 건 우리는 다 공감을 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도 뭐 사무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스스로가 그러면은 지향점은 정하고 우리가 가야 되는 다만 그 지향점을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뭐를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또 실행하기 위한 운영의 묘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은 그거를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성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뭔가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 보고 잘해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이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지역에서 정말 저는 주민자치를 빨리 민관협치라는 용어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행정하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지역을 고민하는 그런 장을 빨리 만들어주고 제대로 거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게 되는 것 거기에는 당연히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마을만들기 협의회라든가 동지역사회보장협치 이런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관심 있고 참여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그 참여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더라.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끼리 주민들끼리 보면 알잖아요. 한 3만 명 되는데 결국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 20명? 많아야 100명 넘기 힘듭니다. 그건 우리의 현실인 거고 그 일하는 과정에서 그 모인 사람들이 아 정말 열심히 하더라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한테 법적인 지위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법적인 지위라는 건 누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과 규정에서 움직이는 행정의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주는 거죠. 그 파트너로서의 지위에 대한 권한은 어떤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합의에 따라서 엄청난 것까지 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하는 게 지역 주민의 뭐 민가협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지역에 기반한 주민들의 기반한 법원을 쓰지 딱 정해서 요건 할 수 있고 요건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권한을 주고 되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이 법제도를 만드는 쪽에서 자꾸 접근하면은 답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처음에 뭐 권한을 주면 안 된다, 권한이 없어야 된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권한을 주지 말자, 주민자치 하지 말자는 입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예, 오해가 풀리셨으리라고 봅니다. 열어놓고서 지금 방식을 현실에 맞게 맞춰 나가면서 우리가 어디 지향점을 명확히 하자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토론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12시까지는 약 25분 정도, 20분에서 25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론자 중에서 하실 얘기 남은 분 마저 듣고 이제는 플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원 회장님한테 제가 좀 아쉽다고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행궁동에서 그 주민자치 7월 1일부터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잘 되면 물론 좋겠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김광원 회장한테 이미 잘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느낌을 준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자, 주민자치회가 저런 노인들 구태의원에게 하셨던 분들로 다시 재구성이 됐다. 그러면 내가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이걸 계획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한번 가지시고 참여를 해보시면 적극적인 참여로 내가 바꿔볼 수 있는 용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뭐 잘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내가 한번 참여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용기 있는 우리 김광원 회장님의 결단도 한번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른 분 발언 기회를 드릴까요? 아까 그 주석 박사님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새로운 변화의 어떤 의지나 여지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 뭔가 이 주민자치회나 새롭게 시작할 때는 동네에서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를 시작할 때도 기존에 있는 어디 다른 데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통반장님들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갖고 새로운 주체가 동네에서 발굴이 돼야 되는 거고요. 참여 예산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주민자치회가 또다시 시범이 실시가 되고 새롭게 된다면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기존의 위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동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은 시민들을 주민들을 어느 과정에서 어떻게 주체로 만들고 자꾸 동네를
네트워크나 아니면 모임을 만들 것이냐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얘기했듯이 젊은 연령대 아니면 청소년 뭐 이런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냥 놔둬서는 사실 발굴이 안 되고 뭔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제도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주체를 발굴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옆에서 김용구 원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적 약자를 반드시 이렇게 포함시키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적 약자를 포함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 마을에서 주된 논의의 시각을 바꾸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마을에서 안전을 얘기할 때 여성이나 아동들이 안전하면 모두가 안전하니까 그 기준을 여성이나 아동들한테 맞추는 거거든요. 보행장애자들이 편한 길이면은 모두가 편하기 때문에 기준을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한테로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시키는 거는 지금까지 소외된 소수자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있지만 마을 전체의 논의나 기준을 그렇게 기준을 바꾸는 거죠. 일반인, 정상인 뭐 이런 기준에서 정말 약자 기준으로 모든 걸 보고 다시 한번 설계를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거여서 그런 부분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발언 신청한 토론자는 이호 대표이시기 때문에 이호 대표 말씀 듣고요.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발언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호 대표 말씀 듣고서 플로어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주실 거면은 나중에.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아까 뭐 김수덕 박사 이렇게 권한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 빡쳤어요, 사실. 근데 그거는 왜 이 발에 빡쳤을까? 지난번에 한번 시민자치 뭐 기본조례 만드는 관련해서 수원시정령에서 오신 분한테 제가 이성을 잃고 빡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아무튼 어떤 게 있었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뒤에 발언을 잘 제가 도전한 것 같고 뒤에 나온 얘기들은 굉장히 디테일은 저도 고려해봐야 될 그런 얘기가 잘 나온 것 같겠어요. 뭐 빡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제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얘기를 할 계획이었다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렇고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들 중에 그거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수덕 박사 얘기한 것 중에 어느 행정부서도 예산과 계획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데는 없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치라고 하면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그 계획을 공식적인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주민 참여 예산은 예산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원래 취지가 그렇고. 그럼 지역에서 자치와 주민 참여 예산이 결합된다고 하는 얘기는 두 개를 다 갖느냐는 얘기가 되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특별히 그 연령별 소수자들의 참여 구성이 있어. 그건 아까 김원 씨 말에 100% 전 여기 김원구 원장님이 발언에 100% 동의하는 바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아직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그냥 경직된 상태로 제대로 빡빡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또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연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유연하게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토론을 평가해보고 권한이나 구성문제 이런 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평가해보고 새롭게 좀 안을 만들어보고 이런 과정도 전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틀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좀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운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것도 지금 완벽한 계획을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전 누구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가지고 일단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제도나 뭐 이 정책 운영의 계획이 있어서는 꼭 평가하고 한류하는 과정을 만들어 꼭 넣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지금은 시범적으로 좀 과감하게 여러 가지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호 대표 마지막 발언 안 드려도 되죠? 그러면? 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습니다. 청중들 중에서 의견을 줄 수도 없고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구운동 자치위원장입니다. 구운동에는 약 3만 명의 주민들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 패널들의 어떤 말같이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김광원 패널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얘기도 많이,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사실 구성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동에도 11개 단체가 한 150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각. 근데 사실 뭐 여기 지역보장협의체, 협의체 위원이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뭐 단체만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동해와 돈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받아다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그 예산을 써서 영수증 처리하기가 상당히 바빠요. 그 사람. 그게 권한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주민자치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어떤 생각과 의지와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봉사지 권한이라고 보는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운동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뛰어다 보니까 동장하고 같이 거기가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와가지고 역대 자치위원장님들의 허우간 역사를 좀 둘러봤어요. 어떤 권한만 가지고 그 어떤 자기 어떤 활동이 없어요. 그저 어떤 명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다. 그래서 제가 각 역대 동장님들 그 우리 동에 지내시던 분들을 모시다 놓고 우리 구운동이 이 정도 발전해 왔고 주민들의 어떤 마인드가 이렇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역대 동장님들의 어떤 노하우 같은 거. 각 구청의 과장님들 모시다 놓고 우리 동의 현안이 이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 있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의 진짜 열심히 어떤 일들을 해오신 분들이 있는가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거의 명예만 가지고 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각 단체장들 11개 단체장들하고 같이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권한과 책임을 줍니다. 회의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장으로서 활동, 명예만 가지고 있지만 뭔가를 가지고 나와라. 그래서 제가 책임과 권한과 책임을 줘요. 그래서 회의 날 때는 꼭 뭔가 하나씩 안건을 가지고 주민들, 그 통장님들한테도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은 통장님들은 거기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떤 동에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민들의 구석구석 찾아가서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협조 좀 부탁한다고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것들은 권한과 책임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권한이지. 주민자치위원회 뭡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봉사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예. 조금만 줄여.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몸집만 풀리기 주민자치회가 돼서 50명이 뭐 필요 쳤습니다. 지금 25명의 주민자치회원으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떤 위원장의 생각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를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가 그렇게 저는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이제 권한과 책임이라는 용어가
조금 다르게 쓰여서 지금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어떤 권한이 주어지더라도 참여하시는 분들은 봉사하시는 거죠. 예, 다른 의견을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수원시 상황은 잘은 모르지만 지금 저는 그 안양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 온 여관위원이라고 하고요. 그 뭐 많은 그 공통적으로 이렇게 좀 토론에서 나왔던 부분 중에 그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형 주민자치회의 구성에 대해서 뭐 이호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제 저도 이런 구성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자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뭐 주민자치회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재생사업에서도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공동체 사업들 수원에도 공동체 사업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형태 뭐 그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이런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통합되어져서 뭐 조직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포용하는 그 자치회 요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우려되는 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어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통합적으로 되고 또 효율적으로 되고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조직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직무단체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확대 운영회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이해 관계가 다르고 생각 자체가 서로 입장이 다른 거죠. 과연 이거를 어떻게 조율하면서 정말로 마을의 발전을 위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 거냐. 그러니까 위원장이 있겠지만 그 주민자치회 회장이 있겠지만 거기에 오신 분들도 다 각자의 그 단체 소속의 어떤 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결정이 어렵고 잘못하면 어떤 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될 수 있어도 이거를 과연 어떤 과정으로 또 의사결정을 내리느냐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마련해 놓지 않고 이렇게 구성을 한다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사결정 과정 매우 중요하지요. 어떻게 구성되든지 간에 어떤 권한이 주어지든 간에 그것에 대한 고민까지 미리 하고 제도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하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수원여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서주희라고 합니다. 아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오늘 참여하신 발제하신 분하고 토론자 분을 보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인가. 옆에를 둘러보세요. 다 남성분들이시고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거의 구성은 한 50대 50 여성이 더 많았었는데 앞에 구성을 보고서 참 좀 참담하다. 그리고 사실은 마을에서 이 어떤 권한보다 사실은 이제 자원봉사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통장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여성 구성원들이 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마을을 실제적으로 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분들이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경로당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다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음식 나르고 이렇게 앞치마 두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마을을 굴러가는 바퀴가 4개가 있다면은 3개 정도는 여성분들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양한 참여를 보장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이 있었는데 김영국 원장님이 이주 여성 외국인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의 참여까지 얘기해 주셔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구성과 관련돼서 실은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조례에 붙이게 달려 있는
기존의 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해주면서 나머지 위원들을 새로 뽑는 방식으로 이번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새로운 주민들이 참여할, 그러니까 신청자가 많으면은 사실은 이게 인원이 한 10명 정도만 추가로 뽑거나 20명 정도만 추가로 뽑아서 새로운 사람들의 참여의 기회가 이번에 대폭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실제로 참여하려고 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동은 구청에다가 홈페이지에 양식과 뭐 이렇게 올리고 양식을 다 올리고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걸었어요. 근데 좀 경쟁력이 좀 센 것 같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이라 그러더라고요. 모집하는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는 그런 데는 너무 많이 모이면 경쟁력이 센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한 이 동은 구청 홈페이지에다가 양식을 올리지 않았어요. 양식을 올리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에 오셔가지고 양식을 그 자리에서 작성하셔가지고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동네를 돌아보니 현수막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가 않았어요. 제가 본 얘 동은 한 2개 동인데 그래서 이게 왜 이 동은 양식이나 이런 것이 다 구청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는데 이 동은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서 현장에 와가지고 그리고 어떤 데는 양식도 뭐 이력서까지 다 요구하는 데가 있고 기존에 그냥 이 시에서 요구하는 양식 2개만 요구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한 단계만 조금 더 지나가고 쓸 내용만 많아지면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참여 대상을 열어놓고 구성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래서 2년 뒤에 이제 새롭게 여러 동에서 시범동을 거쳐서 다른 동까지 된다 그러면은 이것이 전면 개정되지 않는다면은 실제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주민자치회가 될지 이제 그게 좀 고민이고 저는 마을을 만들고서 주민자치를 할 때 사실은 주민들이 참여할 때는요 편해야 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서 일을 하시잖아요. 주민들은 집안에서 일을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와서 여가 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을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사실 일이 아니라 내 여가 시간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딱딱한 도시계획과 마을 재생에 관심이 있으시는 전문가들과 저도 이제 마을계획에 그런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에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사고를 좀 확장해서 마을계획과 주민자치회 구성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최 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구성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분 정도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시가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서 계속 이 질문을 이런 좀 근본적일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으나 마지막에 한 분을 또 마이크를 주신다니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수원지석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환이고요. 토론과 발제 잘 들으면서 저한테 계속 질문되어지는 거 우리가 놓친 게 뭘까가 자꾸 저는 생각했어요. 좀 이게 지금 구성의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결정 권한에 따른 책임까지 확대하자는 이 자리에 이런 근본적인 이야기가 어떤 의미일까 하지만 저는 이 놓친 것 이제 이 순간에는 좀 잡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서 예를 든다면 지금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례로 왜냐하면 그들은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활성화된 나라라고 하니 그들은 주민 자치를 논의하는 자리에 몇 날 며칠을 우리는 친한 사이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몇 날 며칠을 논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친한가에 대한 정의가 사전적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앞에 토론자분들과 발제자분들도 불러앉아서
친하다 의미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저는 각자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 일어섰을 때 아, 우린 친해야 하는구나 또는 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끌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급속하게 주민자치나 주민의 역량을 이야기하면서 놓친 거,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현장에, 우리 마을에, 우리 주민자치를 꿈꾸는 그것을 풀어낼까라는 것을 저는 좀 희망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공부하신 선생님들이니까 현장에 그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 주기를 저는 제안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된 것은 여기가 수원지속협이잖아요. 몇 해 전에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환경국장님이 와서 강연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수원지속협 위원이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지구가 가장 사랑하는 녹색 도시를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낼 수 있었나 했더니 그 프라이부르크에서 오신 환경국장은 파트너십이라고 했어요. 그럼 저는 우리 지속협의 SDGs 17번 글로벌 파트너십, 저도 익숙하게 시민활동을 하면서 연대니 협친이 거버넌스 네트워크 이야기하면서 글로벌 파트너십, 그가 말하는 파트너십은 뭔지 다른 것 같았거든요. 그게 또 우리가 놓치고 가는 건가? 사실 수원은 10번으로 해서 그냥 협치 구축으로 묶어냈는데 그 이전에 조금 더 근본적이고 우리가 놓쳤던 거 좀 느리게 가더라도 프라이부르크 환경국장님이 말한 글로벌 파트너십, 그것이 행정과 시민과 중간 조직과 활동가들을 다 엮어낸 동력이었고 단시간에 하나가 되는 방법이었다라고 하신 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식으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고요. 정말 오늘 저도 우리 그녀들의 주민자치 현장에서 정말 많이 뛰고 있을 그녀들을 오늘 초대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고요. 아무튼 제가 제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김주석 박사님 고민해 주시고 그 방법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좀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굳이 꼭 의무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실 분들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2.5개를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구성이 있어서 지금처럼 조직 만들어 놓고 잘하자 이런 구성이 아니고 진행관리형의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간을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주민자치 하는데 여전히 제가 행안부에 가서도 굉장히 놀란 게, 제가 이제 행안부 전국 컨설턴트 7명에서 적불학생에서 8명이 돼버렸는데, 그 주민이 자치하는 거라고 아직도 이해하고 있어요. 주민자치를. 주민자치는 민간협치입니다. 지금 잠깐 질문 나오시면 우리가 맨날 입으로는 거버넌스 하면서 마치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는 세금도 안 내고 주민들끼리 알아서 잘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금도 다 내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지역 현장에서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잘 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까지는 파트너가 아니었는데 이걸 어떻게 파트너적인 관계로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돼갖고, 근데 또 이용해야만 안 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 파트너적인 관계를 만들 건가에 대한 걸, 그래서 주민이 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빨리 인식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민자치나 뭐 이런 용어를 거버넌스라든가 민간협력 우리 함께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뭔가 강제돼 있는 규정을 만들어 갖고 뭔가 할당을 해야 돼. 이거를 좀 어디서부터가 지금 이게 문제가 됐는지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갖고 논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조금 우리가 한번 같이 되짚어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여 예산이 처음 될 때 시민들은 지역회의나 동네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으고 이거에 방점을 찍었는데, 행정은 얘기하다 보면 계속 위원회 중심으로만 사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토론회도 좀 그랬지만 계속 주민자치회 구성을 어떻게 할지만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동네에서 공론장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 형성하고 총회는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지금 분과위원회는 좀 개방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런 구성은 어떻게 시민들을 계속 같이 할 거냐 이런 쪽으로 사실 고민이나 이런 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회 구성, 위원회만 계속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사실 이 전체 제도를 볼 때는 동네 사는 이 주민들이 어떻게 동네 일상에서 자기 의견을 내고 이게 동네 그 계획까지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런 시스템을 사실 동네 만드는 거여서 좀 더 공론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총회나 좀 개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는 이런 고민이 좀 앞으로 많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는 주민자치를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좀 허튼 소리를 하더라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광장은 대단히 민주적이고 정의로워 보이지만 개인과 지역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역량 정도가 그 정도가 되는가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자치도 아마 주민의 역량을 요구하는 쪽에서는 그리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서주혜 국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기가 되게 힘들다고 그랬었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인데 면접을 4번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지역에서 굉장히 제가 좀 강성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이력서 넣으면 빠꾸라고 마지막에 시의원하기 1년 전에 한번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주민자치 지금을 보면은 제 단적인 예로 정자이동 같은 경우는 반반이에요. 주택과 공동주택과 단독이 반반 정도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들은 주택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면 공동주택에 보면 대부분 입주자들 회장들이 있고 그런 분들과 같이 공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한번 모여지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 모자르면 사람이 빠져나가면 자기 사람 집어넣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정량 동장들이 그런 거를 안배를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뭐 투표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가면은 이제 뽑는다니까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주민자치회가 우리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우리 광장 정치를 많이 경험했지만은 시민들의 의견들을 주민자치를 통해서 듣고 그거를 의회나 방영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들었던 얘기들이 좀 다시 한번 의회 주관으로 한번 이 토론회를 심도 있는 토론회를 해서 준비 한번 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조례 개정하시는 거 하고. 거기 토론에서 나와서 내 얘기를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예, 연승원 위원장님. 네. 1분. 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여기 다 나오신 분들 구성에 관한 것은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구성에 관해서는. 근데 아까 권한에 대해서는 너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권한은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동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조금 내려놓으면은 그 권한이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동에서 주민자치회 위주로 가고 또 서포해주는 동장이 되고 행정기관이 되고 이래야 진정한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 토론해 주신 분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간이 있으면 제가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할 때 경험담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럴 시간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자치 제도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는 명분에는 누구도 뭔가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수원에서는 8개 동에서 지금 시범 실시가 되고 있고 그 성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논의는 좀 더 계속돼야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돼야 합니다. 오늘 구성은 아주 훌륭한 분들을 모셨는데 진행이 미숙해서 좀 더 쟁점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